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셨죠? 네. 그러면 곧바로 한자 육서의 분류 제5장입니다. 교과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육서 이러면 6가지의 글자체를 뜻합니다. 6가지 글자체는 상형자, 지사자, 해이자, 형성자, 그 다음에 전주자, 가차, 이 6가지를 육서라 합니다. 한자에는 한자의 3요소와 육서가 기초 한자의 핵심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총괄 분야로 상형, 지사, 해의, 형상은 조자법입니다. 조자는 것은 글자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합쳐서 글자를 만들거나 새로운 글자, 없는 것을 물체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자, 없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자법이란다. 전주, 가차는 용자법입니다. 쓸 용, 사용할 용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자, 운용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이용해서 폭이 넓게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육서 중에 6가지의 글자 중에 가장 많은 자가 형성자입니다. 대부분 낱말이나 한자어는 형성자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글자 중에 한자 중에 90% 이상이 형성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는 모든 한자는 한자 방정식, 조립 분해로 한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알호, 조을호자를 보겠습니다. 조을호자는 분해하면은 일반적으로 파자한답니다. 분해하면은 여자 여자와 자식자, 자식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서 좋아하는 모습을 좋아한다는 뜻에서 조알호자로 본다.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나라 한자는 한수한 사나이 한자입니다. 이것을 자르면은 조립했던 것을 분해하면은 또는 파절하면은 물수자와 진흙간자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는 양자강변에 이루어진 나라, 물이 넘쳐서 진흙이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름이 한나라였다 해서 한수한 한나라 한자로 쓰고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곧바로 상형, 지사, 해의, 형성, 전주, 가차 이 전체를 육서로 합니다. 상형, 지사를 글자를 만드는 창조, 없는 자를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상형, 지사를 창조의 원리라고 표기하고, 해의, 형성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자, 합쳐서 새로운 자를 만드는 자, 이것을 결합, 합쳐서 결합해서 만드는 원리를 해의, 형성을 결합의 원리란다. 전주, 가차는 구를 전자, 물될 주자니까 굴려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자, 가차는 있는 자를 빌려서 쓰는 자, 이것은 사용의 원리, 운영의 원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형성자는 90% 이상이 한자 중에 형성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와 결합의 원리를 조자법, 달리 말하는 상형, 지사, 해의, 형상은 글자를 만드는 자, 전주, 가차는 운영의 원리인 용자법, 쓰임을 뜻한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은 문의 단계와 자의 단계, 사용의 단계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형, 지사, 해의, 형성, 전주, 가차 6가지가 육서다는 점은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전제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주와 가차, 요 가짜와 전자를 따서 가전제품으로 기억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전제품은 사용, 용자 사용, 운용, 사용하기가 참 편리하다. 그래서 전주, 가차는 사용의 단계다 하고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상으로 상형자를 보겠습니다. 상형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다. 상형 이러면 모양상, 모양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끼리상이 있는데 코끼리가 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따서 코끼리 상자인데 모양상, 모양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형자는
한자를 사물의 모양을 본뜬다는 뜻, 그대로 사물의 객관적인 윤곽이나 특징을 본떠서 만드는 방법을 상형이란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형자는 사물은 각각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윤곽이나 특징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유용하게 그린 것인데 하나의 그림 문자다. 상형 문자는 그려서 만든 자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형은 익히기가 쉬우며 육서의 6가지 글자 중에 가장 기초 분야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형은 익히기가 쉽고 육서의 기초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형 문자를 실제로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겠습니다. 사람 인자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서 있는 모습을 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상현한다. 삐천별과 파인불로 합쳐진 자다. 사람이 서 있는 옆모습으로 만든 자를 서 있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상형, 모양형, 모양상자로 쓴다 해서 상형자입니다. 날일자를 보겠습니다. 날일자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둥그렇습니다. 중간에 흑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자를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태양의 모습을 보고 만든 자다 하고 그랬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상형자라 한다. 예를 들어서 입구자를 보겠습니다. 입구자는 원래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만은 네모 모양으로 씁니다만은 사람의 입을 벌렸을 때는 동그란 형태입니다. 동그란 입을 지금은 한자는 각을 지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것을 상형 문자로 한다. 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눈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원래 눈은 둥근형입니다. 중간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눈동자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의 모양이나 입의 모양이나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 이 자체를 보고 만든 자를 상형 문자로 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점이나 선이나 이런 기호로 만든 자입니다. 지 이러면은 손가락지 또는 가리킬 지자, 일사자,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자를 만드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일을 무형의 추상적인 개념인 부호, 기호, 선, 약속으로 사용하는 한자의 생성법입니다. 부호나 기호로 나타낸 자는 지사자입니다. 지사는 대부분 정과 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상자입니다. 위상자는 뚫을 곤자에 하나일이 있고 오른쪽에는 원래 점이었습니다. 선반 위쪽에 물체가 있는 모습 위쪽에 표시했습니다. 점으로 나타내는데 지금은 하늘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자도 하늘 밑에 뚫을 곳 밑에 오른쪽에 점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부호를 나타내는 것. 나무의 뿌리 밑을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 밑에 하나일이 있는데 원래는 나무가 뿌리가 나무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뿌리를 상징한다. 끝말자도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가 있는데 위에 끝인 긴 하나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위에 마지막에 자란 끝을 그래서 끝말, 윗상, 아래하, 근본본 또는 뿌리본, 끝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정과 선으로 이루은 자를 지사자라 한다. 또는 지사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육서 중에 해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는 이미 만드는 글자들의 뜻과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 해자는 모일해, 모을해, 의자는 뜻자입니다. 해인은 뜻과 뜻을 모아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다른 뜻을 나타내는 자를 해자입니다. 즉, 2개 이상의 상형자나 지사자를 합해서 의미와 의미, 뜻과 뜻을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해자란다.
해자는 단독 글자를 2개 또는 그 이상 합해서 새로운 뜻의 글자로 만드는 것으로 수학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알 호자를 보겠습니다. 조알조를 파자하면은 여자 여변의 자식자 아들 자자입니다. 여자인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서 좋아하는 모습, 달리 말하면 여자란 뜻과 자식이란 뜻 2개를 합쳐서 여자와 자식을 합쳐서 새로운 뜻, 좋아한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자를 해자란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좋아하는 모습에서 조알로자를 쓴다. 실루자를 보겠습니다. 사람인 더하기 나무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에서, 달리 말하면 사람이란 뜻과 나무란 뜻을 합쳐져서 새로운 신단한 뜻을 나타내는 것을 해자라 한다. 믿을 신자를 보겠습니다. 파자를 하면 사람인 자와 말씀인 자가 합쳐진 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을 신자다. 사람인 뜻과 말씀이란 뜻이 합쳐져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뜻, 믿는다는 믿을 신자로 만든 자를 해자라 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육서 중에 제일 많은 형성자를 보겠습니다. 형 이러면 모양, 성 이러면 소리, 모양, 형과 소리를 합쳐진 자를 형성자라 한다. 형성자는 이미 만드는 글자를 합해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되 일부는 뜻, 일부는 음을 나타내는 자, 소리란 뜻입니다. 소리, 성, 소리, 그래서 형성이란 모양, 형, 모양과 소리, 음이란 뜻이 합쳐진 자를 말한다. 모양과 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결합하는 방식인데, 형성은 한자의 생성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한자어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자 말 중에 제일 많은 것은 형성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목자와 마디촌자가 합쳐진 마을촌자를 보겠습니다. 마을촌자를 파자를 하면은 나무 목에다가 마디촌자로 합쳐져 있습니다. 파자를 합니다. 나무란 뜻과 음인 마디촌이 있습니다. 음이 촌으로 발음됩니다. 이 촌자입니다. 촌이 나무목과 마디촌이 합쳐져서 새로운 자를 만든 자가 마을촌입니다. 잘라도 촌자라는 음이 있고 합쳐져도 촌자가 음이 있는 자는 전부 다 형성자다. 그래서 나무란 뜻과 촌이란 소리가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가 되는데, 글자 중에 반으로 자르면은 촌자가 잘라도 촌의 음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형성문자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치경자를 보겠습니다. 경치경자를 아랫분야와 윗분야를 잘라보겠습니다. 위에는 해일자가 있고 아랫분야는 서울경자가 있습니다. 해가 떠있는 맑은 날의 서울의 경치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해라는 뜻과 경이라는 소리가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인 경치경자, 경자를 해일, 날일과 서울경자를 합쳐서 경자로 음이 나오고 잘라도 경자란 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전부 다 형성자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덜을 문자를 보겠습니다. 덜을 문자는 파자로 하게 되면 기자가 있고 문문자가 있습니다. 기로 문을 열고 기로 닫는 모습, 기라는 뜻과 물이라는 소리가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가 되는 것, 잘라도 문문자가 있고 합쳐도 문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이 잘라도 문자가 나오고 합쳐도 문자가 나올 때는 한자는 전부 다 형성문자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서 중에 전주자를 보겠습니다. 전자는 구를 전, 주자는 물될 주자입니다. 전주란 한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하나를 두고서 다양한 후놈으로 나타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주란 물냄이 바뀌어서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더 나아가 굴러서 글자가 바뀌거나 변화되어서 달라진다는 뜻인데 의미에서 변화되어 달라지는 방법을 뜻한다. 전주는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아니고 기존의 글자를 뜻, 의미만 확대해서 변화를 시켜서 활용하는 원리다. 예를 들어서 좋아할 요자를 보겠습니다. 좋아할 요자는 일반적으로 음악할 때에 악자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노래 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좋아할 요자가 있습니다. 요산 요소가 있습니다.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한다. 이때는 요자로 씁니다. 절구울 낙자입니다. 자는 똑같은데 절구울 낙자로 훈과 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락입니다. 이렇게 글자는 같은데 훈과 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뜻이 되는 것을 전주를 한다. 이 악자가 하나 또 더 나옵니다. 노래 악자로 씁니다. 음악할 때에. 예를 들면 음악이면 노래입니다. 이렇게 글자 모양은 같은데 훈과 음이 2개 이상 사용되는 것을 전주를 한다. 말씀 설자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설자는 설명하거나 연설할 때에 말씀 설자를 씁니다. 그런데 선거 유세를 하거나 유세장에 가면은 이것이 달랠 설자로 자는 같은데 달랠 설자로 훈과 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글자 모양 같은데 훈과 음이 2개 이상 되는 자를 전주를 한다. 이게 또 말씀 설자가 깃불 열자로 뜻합니다. 논어에 보면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하라는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 1편 1장에 나옵니다. 배우면서 때때로 익히게 되면 때에 맞게 배운 것을 익히게 되면 또한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게 말씀 설자가 있다는 깃불 열자로 쓴다 하고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설자가 모양은 같은데 훈과 음이 2개 이상 바뀌는 자를 전주라 한다. 이것은 한자 시험에도 잘 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육서 중에 마지막입니다. 가차입니다. 가차는 빌릴까 빌릴차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가차자는 발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 쓰거나 글자의 모형을 빌리는 등 대부분 외국어의 표기로 그 목적을 나타내는 자를 가차랍니다. 가차는 거짓으로 빌려서 쓴다는 뜻입니다. 의성어나 의터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차는 한자의 학대를 줄여준다는 뜻과 외국과의 문자적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화폐에 $100 할 때 달러자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한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달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에서는 말불자가 있습니다. 안일불 말불자가 있습니다. 이 자를 그대로 달러로 이용하자 해서 말불자 또는 달러불자로 쓴다. 한자를 빌려서 그대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영어로 미터가 있는데 미터를 M자로 표기합니다. 미터를 기존에 있는 한자를 쌀미자를 빌려서 쓴다. 이것을 가차랍니다. 그래서 미터 및 쌀미자로 쓴다. 중국에 가면은 도로 이정표에 보면은 100m, 1000m 할 때에 보면은 1000 써놓고 미터 미자로 써놨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1000m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표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음력자입니다. 미국을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를 가장 가까운 음이 있는 미국으로 나타냈다. 아시아를 한자에서 빌려서 아세아로 나타냈다. 프랑스를 우리가 불란서로 말해야 합니다. 영어에서 불란서를 하는데 붙여불 난초로 한 선정서자 불란서로 그대로 프랑스를 빌려서 그냥 한자로 불란서로 나타냈다. 어젓하고 떳떳한 모양을 당당하다. 그래서 당당할 당자인 집당자를 그대로 썼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찍는 소리에 보면은 나무를 도끼로 찍으면은 쩡쩡거립니다. 쩡쩡거릴 때는 고물의 정자, 장정정자를 그대로 나타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가짜자로 합니다. 우리가 펩시콜라가 있습니다. 펩시콜라를 한자로 나타냈지만 한자에서는 영어에서는 펩시콜라 이렇게 나는데 한자에서는
백사가락으로 나타내고 있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음약은 가구가락, 입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즐겁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다음에 또 코카콜라 맛을 즐깁니다. 가구가락, 입구자에다가 오를까, 또 가락, 가할까 오를까 자에 즐길라. 입에 넣으면 넣을수록 즐거움을 나타낸다 하고, 이번 시간에는 육서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육서를 꼭 좀 기억하시고 한 번 더 교과서를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